영상 찍었습니다. 자, 이제 3단원 인수분해 파트 나가도록 할게요. 인수분해. 자, 칠판만 보시면 되고요. 칠판에서 선생님이 대부분의 유형들 한 번에 쫘르륵 설명할 테니까 칠판만 보시면 돼요. 이거 페이하면서 따라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수분해 중에서 2차식이 나왔네. 그럼 2차식 인수분해 어떻게 한다?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까 그거 이렇게 했는데. 네. X자랑 근의 공식 이렇지. 그래서 이거 보이시면은 X자랑 근의 공식 써보시면 됩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식이 아니라 저보다 좀 더 올라가서 차식으로 올려서 5차식 인수분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인수정리. 근데 여러분들 인수정리 뭔지 모르는데 이미 다 활용하고 있는 게 인수정리 뭐야? 그치? 어떤 놈을 대입해서 0이 되는 걸 찾고 맞습니까? 그에 따라 조립적법 활용하든지 아까 선생님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든지 맞습니까? 그래서 고차식에서 활용되는 건 인수정리. 그럼 인수정리가 또 뭐냐면 F알파가 0이면 Fx는 X-알파를 인수받는다 이거. 너무 짧네. X-알파를 인수로 받는다. 저게 일단 고차식의 인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 치환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유형이 있는데 이거 아마 여러분들 다 잘 할 거예요. 잘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거 그냥 대표적으로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하라라고 하면은 저거 마구잡이로 전개하는 게 아니라 전개해가지고 똑같은 형태의 최대한 끄집어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랑 요거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 그리고 요거 t가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 더하기 k 이렇게 나오니까 이때 주어진 요놈들을 a라고 치환함으로써 다시 전개해서 2차식으로 만든다 해가지고 저것까지 아마 잘 할 것 같습니다. 했으니까 얘가 치환하는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중요도를 좀 체크하자면 2차식 잘 하셔야 돼요. 근데 X자는 잘하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근의 공식을 활용한 인수분해 저게 약간 좀 낯섭니다 여러분들. 중3 때는 근의 공식을 활용해서 인수분해까지는 안 하죠. 그쵸? 왜냐면 다 정수인 형태로 막 하니까. 자, 그 다음이 고차식을 보면은 바로 대입해서 연되는 건 찾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치환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할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이게 이제 중요도 다 3개 얘기를 합시다. 네 번째 보기차식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걸 보기차식이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어떤 걸 보기차식이라죠? x 4제곱 플러스 차수가 짝수인 것들밖에 없는 거. 다시 2차식인 것들로밖에 안 이루어져 있는 거.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형태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x제곱을 t라고 치환해가지고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합차 공식의 형태를 끄집어내므로써 하는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유형은 약간 이런 거. x 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3 요걸 인수분해 해달래. 그럼 얘는 x제곱을 내가 t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이렇게 돼서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치환을 통해가지고 보기차식의 형태를 인수분해하는 형태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거. 이런 거 인수분해 어떻게 하죠? 치환한다는들 인수분해는 안 되죠. 맞나요? 그러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맨 앞에 최고차항 계수와 상수항의 계수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와 상수항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끄집어낸다고 하는 여기가 일단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일 수도 있고 또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일 수도 있는 거야. 가운데는 고려하지 말고 최고차항 계수랑 상수항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일단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뒤에 찌꺼기를 고려하세요. 그러면 좌변 우변이 똑같기 위해서는 여기서 x제곱을 빼줘야 되고 좌변 우변이 똑같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3x제곱을 더해줘야지 똑같아진다는 거거든. 이 두 개를 활용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버릇하시면 합차 공식이 항상 보일 거예요. 보기 차식을 공식을 외워가지고 인수분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최고차항 개수와 상수항의 개수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뒤에 찌꺼기를 써보면 합차 공식이 분명히 보이는 형태가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합차 공식 형태를 끄집어 내시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합차 공식을 인수분해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이럴까요? 얘가 보기 차식에 대한 인수분해 유형이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제일 중요한 거. 중요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틀리는 순서예요. 틀리는 순서. 자, 마지막이 뭐냐면 문자가 여러 개 있는 거. 문자가 여러 개 있는 거. 지금은 전부 다 X라는 문자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맞나요? 근데 문자가 막 2개 있고 3개 있고 4개 있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푸는 방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혹시 기억나나요? 내림차순 정리. 오케이.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는 겁니다. 다시 문자가 많은 경우에는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 하시면 그 후에 이제 문제가 어떻게든 정리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업 좀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네. 자, 문제가 이겁니다. 주어진 요식을 인수분해 해주세요 라는 문제예요. 그럼 문제를 딱 본 순간 문자가 막 여러 개 A, B, C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요거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차수가 낮은 문자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쭉 전개해보면 A제곱 B 마이너스 A제곱 C 더하기 B제곱 C 마이너스 B제곱 A 더하기 C제곱 A 마이너스 C제곱 B 이렇게 따라오는데 A에 대해서도 2차, B에 대해서도 2차, C에 대해서도 2차인 상황인 거야. 이렇게 차수가 같을 때는 A, B, C 중에 편한 걸로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A, B, C 나오면 A로 하고요. PQR 나오면 P로 합니다. X, Y, Z 나오면 X로 해요. 그게 익숙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자, 그래서 차수가 똑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거나 갖다 쓴다. 근데 그 중에 나는 A를 택해서 A로 내림차순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A제곱으로 묶어보니까 얘가 B-C 이렇게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A로 묶어버리니까 마이너스 1로 묶을게요. 자, 마이너스 1로 묶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따라오고요. 마지막에 B제곱 C랑 C제곱 B의 차 BC로 묶을게요. 그럼 얘가 B-C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를 하니까 공통인수가 보인다는 겁니다. 공통인수가 이렇게. 따라옵니까? 그래서 B-C라는 공통인수로 묶어주시면 여기가 갈게요. 자, 공통인수가 보이니까 요놈으로 묶어버리면 A제곱 따라오고요. 여기에는 마이너스 A에 B 더하기 C 따라오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BC가 따라옵니다. 됐나요? 그 다음은 이제 얘가 2차식으로 보여야 되죠. 선생님 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니라 여기 X라고 보여서 2차식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럼 쟤는 2차식의 인수분해니까 X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X자를 써주니까 뭐 AA, BC, 마이너스 달면 되니까 답은 B-C에 A-B에 A-C 이런 형태로 내림차순 정리를 활용해서 정리하겠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이게 인수분해 정해진 전체적인 모든 유형이에요. 여러분들. 요걸로 완벽하게 먼저 이건 이렇게 풀어야지라고 먼저 틀을 잡아 놓으시고요. 그에 따라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유형 전체적으로 한번 맛을 볼 건데 43페이지 잠깐 갈까요? 43페이지. 자, 43페이지 유형 1번은 선생님이 여기에 적어놓지 않았어요. 곱셈 공식을 활용한 인수분해입니다. 곱셈 공식을 활용한.
무슨 말이냐면은 210번 문제 보세요. 210번 문제 보면 왼쪽이 오른쪽으로 인수분해된다. 요거는 어떠한 유형도 아니면 곱셈공식을 너네가 외워서 정리해달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가요? 이 유형이고요. 오른쪽은 치환 유형입니다. 치환. 잘할 거예요, 얘가. 이거는 아마 다 잘할 거야. 오른쪽 유형 이거는 치환 유형입니다. 유형 3번도 똑같이 치환이고요. 유형 4번도 치환이고요. 유형 5번이 이제 보기차식입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유형 5번에 226번만 해볼까요? 226번. 저것만 좀 빠르게 한번 하고 넘어갈까? 바로 할게요. 자, 얘를 본 순간 일단 보기차식으로 읽어줘야 되고요. 보기차식 형태는 치환해서 보거나 아니면 합차 형태를 끄집어내야겠다. 근데 이건 치환한다는데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합차 형태를 끄집어내야 된다는 얘기야. 그 합차 형태를 최고차 개수와 상수항을 가지고 x제곱 더하기 4의 제곱으로 생각을 하든 x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으로 생각을 하든 아무거나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라 뒤에를 구해주시면 여기는 x제곱을 빼야지 똑같아지고 여기는 15x제곱을 더해야지 똑같아진다는 거지. 그럼 얘는 합차 공식이 아니라 탈락.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4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인수분해가 끝났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저렇게 해왔죠 여기까지. 그쵸? 네, 자 235번부터 238번까지 묶으세요. 235번부터 238번까지 이렇게 쭉 크게 묶어버리고요. 거기에다가 별표 5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빈출. 제 마음대로 빈출이라 쓸게요. 235부터 238까지 뼈를 묶어두시고요. 빈출 이라 쓰고 지금 235번, 238번 두 문제 해봅니다. 235번, 238번 자, 했나요?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여기 보니까 문자가 두 개니까 한 문자로 내림 차순 정리를 일단 먼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낮은 차수를 보니까 x도 2차, y도 2차니까 그냥 x로 내림 차순 정리하겠다. 그럼 x제곱 더하기 x로 묶어버리니까 2y 더하기 k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가 y제곱 더하기 5y 더하기 3인데 이제 얘를 2차식의 인수분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차식의 인수분해. 그럼 2차식의 인수분해면 x자거나 근의 공식을 활용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x자가 가능한지를 봤더니 뒤에 있는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따라옵니까? 그러면 여기 x의 개수 1, 1 따라오고
여기에 2y가 와야 된다는 얘기는 요거 하나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x자 형태를 만들어 주셔서 실제 이 k는 뭐가 될 수밖에 없고 두 개를 더한 5가 될 수밖에 없고 이 놈을 인수분해하면 답은 x 플러스 y 더하기 1 x 플러스 y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보여줍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정리했더니 2차식이었고요. 그 2차식에 대해서 x자로 인수분해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똑같이 갈게요. 일단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고요. x로 묶어버리니까 3y-2 더하기 2y제곱 마이너스 5y 더하기 k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차식의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x자로 하거나 근의 공식을 하거나 어쨌든 하나를 접근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x자도 할 거고요. 근의 공식도 할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은 x자로 했나요? x자로 했어요? 그럼 x자로 먼저 해보면 자 일단 여기는 얘가 1차식 두 개로 쪼개져서 인수분해가 돼서 1차식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얘는 최고차 함계수가 2y니까 y 더하기 모식이 쪼개질 거고 2y 더하기 모식이 이런 식으로 쪼개질 수밖에 없겠네요. 따라옵니까? 그래서 여기 1, 1이랑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y 더하기 a, 2y 더하기 b 이렇게 쪼개진 상황이니까 이거를 전개하면 y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b의 y 더하기 ab 이렇게 나오는데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5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a, b는 k다라고 해서 일단 이렇게 두 개씩을 끄집어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a 더하기 b를 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저 형태를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연립하니까 빼버리면 a는 마이너스 3, b는 1 이렇게 나와서 k는 마이너스 3 얘가 일단 답이 됩니다. 얘가 x자를 활용한 거예요. x자. 자 그러면 이 x자가 너무 어려워서 잘 안 보여.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마지막 근의 공식까지 한번 좀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자 근의 공식을 일단 선생님이 써가지고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얘가 x-알파, x-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2차식이 두 근의 알파, 베타라고 구하면 x-알파, x-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옵니까? 그러면 두 근을 구해보면 두 근은 x는 근의 공식 2분의 마이너스 3y 플러스 2 뿔마 루트 네 b제곱 3y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러면 9y 제곱 마이너스 12y 더하기 4 마이너스 4 ab 하니까 8y 제곱 괜히 한다 했나? 20y 마이너스 4k 여기 옆에 지워버릴게요. 마이너스 8y 제곱 더하기 20y 마이너스 4k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생긴 두 근이 여기에 하나 들어오고 여기에 하나 들어간다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근데 문제 보니까 얘가 1차식으로 지금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 그럼 여기에 들어갔을 때 이 루트란 애가 벗겨지지 않으면 얘는 1차식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루트 x라든지 루트 x제곱 더하기 1 요거 1차식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이 루트가 벗겨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루트가 벗겨져야 된다는 얘기는 이 식이 무슨 식이 된다는 거지? 오케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판별식은 0이다 이걸 활용할 수 있겠나요? 판별식이 0이면 중근해 갖고 2차식은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다시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k라는 애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데 그럼 k는 물론 4라고 쉽게 구할 수 있지만 판별식이 0이라는 걸 활용해서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 형태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결론은 요놈의 판별식이 0이 된다. 이걸 풀어버리면 k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래가 얘가 근의 공식을 활용해서 답을 내는 경우예요. 이걸 해주는 이유는 x자 분명 엄청 좀 더러운 문제는 안 되고 엄청 더러운 문제 있거든. 그때는 이쪽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 알려주겠습니다. 따라옵니까? 자 그럼 이걸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리를 하면은 봐봐. 우리가 근의 공식을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 설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지금 근해공식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때 요놈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 여기에 들어오는 요놈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거든.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D에 D는 0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판별식의 0이야. 판별식의 얘가 판별식이죠. 판별식이 0이야. 판별식이 0이라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뭐라는 거야? 나 문제만 풀면 돼. 그냥 판별식의 0 해주시면 돼요. 이해될까요? 얘가 일단 근해 공식을 활용하기가 되겠다. (259번) 해볼까요? 259번. 얘들아 245, 259 이렇게 갈게요. 245, 259. 245, 259. 선생님 대치 있는 학원에서 수업하면은 쉬는 시간에 근무실에서 쉴 때 조교들이 여기 다 닦아주고 칠판에 지워주고 다 정리해주고 분필 꺼내주고 쉬는 시간만 해주면 자산 미리 학원은 지우개 갖다 쓰고 칠판 다 번져 있고 마음이 아프네요. 했어요. 그래서 칠판에서 힌트를 좀 얻으려고 봤는데 힌트 하나도 없어요. 힌트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기까지 쓸 거 아니에요. 자, 볼까요? 아이고. 이분필은 하나에 얼마게요, 여러분들? 좀 정확히는 모르는데. 요거 하나.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에 500원이에요. 요거 형광색이. 근데 요거 흰색이 200원이거든요. 근데 학원에서 보통 학원에서 제공하는 분들은 요겁니다. 30원? 네. 2원인가? 그래요. 근데 사실 선생님이 힘이 세서 이게 부서지는 게 아니라 되게 잘 깨져요. 이렇게 쓰다 보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거 안 줘요. 이거 주는 학원 못 봤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각자 선생님들 혹시 이거 쓰면은 아, 저 선생님 분필의 진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건 합의로 하고 쓰고. 그래서 지금 이 칠판은 이게 티가 안 나는데 이게 원래 요거랑
이걸로 지우면 칠판 지우개도 다 번졌을 티가 더 나는데. 티가 안 나요. 칠판 때문입니다. 이게 원래 얘는 좀 번져서 지워지고요. 얘는 약간 얘가 그 후드도 떨어져요. 그래서 되게 깔끔하게 지워지는 약간 그런 장점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장점이 없어요. 칠판이 좀 그래요. 자, 어쨌든 문제 풀어봅시다, 여러분들. 자, 일단 f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x-c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해서 fc는 0 해서 일단 c 대입해서 여기까지 선생님이 써놨습니다. 그러면 문자가 많은 경우니까 분명히 차수가 낮은 거 찾아서 내림차순 정리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지금 얘 보니까 c에 대해서 3차고 a에 대해서 3차고 b에 대해서 3차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걸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굳이 a를 고집해서 다시 a를 정리해봤자 똑같은 형태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하고 이 문제의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거든요. 얘는 내림차순 정리를 했을 때 공통인수가 한눈에 보이는 경우입니다. b-c라는 공통인수가 한눈에 보이는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로 따지면 이게 1레벨이면은 이게 조금 더 올라가서 이게 2레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백나셔널 1레벨을 풀 게 아니라 2레벨을 풀다가 내가 막혔다면 왜 막혔는지를 생각하고 뚫어나갈 방법을 또 찾아줘야 된다는 거지. 맞습니까? 핵심은 여기는 전체의 공통인수가 보이는 거고요. 여기서는 부분적인 공통인수가 보이니까 걔네로 묶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팁을 좀 주자면 일반적으로 선생님 경험상 한 100에 95는 뒤에서부터 묶어나가는 게 깔끔합니다. 웃기지 마세요. 나중에 선생님 무조건 뒤에서부터 묶으면 된다면서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뒤에서부터 묶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공통인수를 천천히 찾아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지금 AB의 A 더하기 B라고 볼 수 있고 얘를 A 더하기 B의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공통인수를 천천히 묶어나가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 전체의 공통인수는 아니지만 이 둘을 묶어버리면 A 더하기 B로 묶어버리고요. AB 지워져서 이런 형태가 남는 겁니다. 따라올까요? 그러면 얘는 이제 정리한 거야. 그럼 또 이제 뒤에서부터 보니까 공통인수가 보이는 거지.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묶어버리니까요. 마이너스 C 더하기 A 더하기 B라고 해서 여기까지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럼 또 마지막 얘랑 얘의 공통인수를 봐야 되는데 주어진 얘를 C제곱으로 정리해보면 C-A 더하기 B, C-A-B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마지막 얘랑 얘가 또 공통인수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뒤에서부터 하나 묶어나가는 게 약간 레벨업이 된 형태였다. 쉬운 문제는 한 번에 다 묶였다. 이렇게 정리하는 얘기예요. 따라옵니까? 그러니까 항상 비교하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C-A-B로까지 묶어주면 여기는 C제곱이 따라오고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니까 얘가 0이야.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데 얘는 0일 수 없다. 써주셔야 돼요. 선수령할 때. 이유는?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보다 짧아야 된다. 맞습니까?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의해 얘는 0일 수 없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얘가 여기 가서 답은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 답이 된다. 여러분입니다. 찍은 대화요. 큰일 났네요. 학교 시험에서 찍으면 틀립니다 이제. 자, 넘어가서 259번 해보세요. 259번.
네, 다녀오세요. 가에다가 몇 번 쓰세요. 나 한영 안 풀었어. 그럼 선생님이 이번 시험지 안 주는 거는 다 맞으면 안 줄게요. 아니 왜 뭐가 나 이거 배우마다 어이없어. 여기도 한번 몇번 쓰세요. 나한테 뭘할 게 아니잖아. 저도 다 외운 것 같은데 외워가지고 오히려 실수가 많네. 자, 259번 잘 풀었나요? 잘 안 풀리죠? 자, 봅시다. 안 풀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얘를 인수분해해서 2차식의 제곱으로 만들면 참 좋은데 저기는 문자가 AB가 있으니까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거꾸로 2차식의 제곱을 해서 얘가 나오는 형태를 거꾸로 여기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막히면 혹시 거꾸로가 되나 해가지고 거꾸로도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2차식을 제곱해야지 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일단 여기 2차식이 나올 텐데 최고차는 무슨 뭐가 따라오나? x제곱일 수밖에 없겠죠. 그 뒤에는 뭐인지 바로 알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보인다면 여기를 px 더하기 q라고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될까요? 그러면 이걸 이제 충분히 우리가 전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개수 비교하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푼 이유는 이거를 아마 안 잡지 않았을까. 했는데 틀리면은 와, 뭐야? 쫄아. 안타까운 건데. 자, 그러면 전개해보면 x제곱 더하기 p제곱 p 먼저 구하고 할게요, 여러분. p 뭐예요? 여기 3차 나오려면 p는 뭐일 수밖에 없는 거지. 3차 나오려면 이 두 개의 곱밖에 안 되죠. p는 2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p2 구하세요. 따라옵니까? 그 다음에 전개합니다. 전개해 주시면 x제곱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q제곱 더하기 2배에서 이거 다 곱하면 되죠. 4x제곱 더하기 4qx 더하기 2qx제곱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으니까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2여야 돼요. 요거랑 요거의 개수가 마이너스 2여야. 감사합니다. 그래치려군요, 여러분들도. 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의 개수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q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따라옵니까? 그래서 q 마이너스 3 넣고 몰라요. 답은 여러분들이
다른 정답에서 확인하세요. 자, 한 문제만 딱 더 하고 지금 몇 분이에요? 시간 가는지. 40분. 오케이, 한 문제만 딱 더 합시다. 자, 274번. 여기 마지막 문제로 오늘 수업은 마무리가 되는데 얘들아 수업 끝나고 선생님 해야 될 거 잠깐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로는 오늘 테스트 본 거 있죠?